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왕노무사TV 김학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채용 초기에 수습으로 일하면 자신들의 권리가 많이 제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 노동자, 수습 기간 동안 노동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수습의 개념입니다.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훈련이나 학습을 병행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한다라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수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일단 처음에는 수습으로 한 3개월 일해봅시다 라고 하면 수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법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최저임금, 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금액이란 90% 이상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고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는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업무라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 노무 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죠? 제가 지금 말하기도 어려워요. 한국표준분류상 대분류 이거 영상 설명하는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거기 들어가면 자료실에 이렇게 어디를 찾으면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단순 노무 업무는 대부분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의 훈련으로 업무가 바로 수행 가능한 그런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정말 단순한 업무들인 거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수습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이게 다 지켜지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겼는데 사장님이 최저임금 90% 줬어요. 당연히 임금체불 더 달라고 하면 되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습기간과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돈 문제예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왕노무사TV 근로계약서 작성편을 보면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수당, 퇴직금 설명하는 게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수습인데 그리고 알바인데 그리고 청소년인데 이거 연차휴가 발생해요? 나도 연차휴가 갈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오래 일한다고 퇴직금 주는 거 맞나요? 다 가능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최저임금 90% 적용하는 거 말고는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습으로 3개월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요. 퇴직금은 1년 채워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습 3개월하고 나머지 9개월 더 하면 합치면 1년이죠? 그러면 퇴직금도 받는 거예요. 연차휴가도 수습 3개월하고 나머지 9개월 하면 1년 되죠? 그러면 26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만 딱 하고 그만 일한다 라고 해도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 받는 한 달 개근할 때 하나 나오는 그 연차휴가, 그거는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3개월 개근하면 3개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수습기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라. 다음, 수습기간과 해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일 잘하는지 보고 잘하면 3개월 뒤에 시급 올려줄게 라고 하면 자기가 수습으로 채용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틀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해고를 당하면 수습기간이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 법리를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습으로 일하는 중에는 사장님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거 보고 잘하면 채용하려고 수습기간을 둔 거고,
그러면 일을 잘 못하면 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고 법리가 약간 완화해서 적용이 되긴 해요. 예를 들어 접시를 100장 깨야 해고다. 예입니다. 그러면 수습기간이라면 한 80장 깨도 해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해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습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이 서투니까 수습하면서 배우면서 최저임금 90%도 적용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이 서툴죠. 일이 서툴다고 해고하면 말이 됩니까? 수습이고 일이 좀 서툴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지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중에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3개월만 근로계약 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1번이랑 2번은 완전 다른 거예요. 1번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근로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최초 3개월이 수습기간인 거고요. 2번은 3개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으로 하면 최저임금 90%는 적용할 수 없겠죠.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1번의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 할 수가 있어요. 해고가 아닌 걸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다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 등 계약 갱신 관련된 쟁점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습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30일치 임금을 줘야 됩니다. 25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5일 모자라니까 5일치 임금만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29일 전에 해고 예고했어도 30일치 다 줘야 됩니다. 위반한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19년 1월 15일부터는 해고 예고 제도가 개정이 되었어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로 빠졌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면 해고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는 별개예요. 자, 지금까지 수습기간 동안의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